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입시 시즌이 되니까 학생들의 댓글을 보면 예전 방송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쪽에 까치가 그렇게 우네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전 연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재수생을 포함해서 약 한 2,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나? 예, 뭐 그 정도여서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하고 거의 비슷한 급에서 대학이 그 학과가 그러니까 등급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같은 대학이라도 이전 연도에 학생부 교과로 선정했다가 이번에 지역균형으로 바뀐 대학들도 많이 있죠. 또는 학생부 교과가 있으면서 또 면접이 있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있는 학생부 교과에서 두 개가 다 있는 전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살짝 헷갈려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전 연도에서의 그 학생부 교과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찾아보는 게 먼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이전 연도에서 그 회전율, 그러니까 충원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예비 몇 번까지 합격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있으면 정말로 좋죠. 정말로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비번호가 몇 번까지 돼 있으니까 이번 연도에도 예비번호가 몇 번까지 나오겠구나.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대학의 경우에는 물론 이건 높낮이의 대학이나 그 대학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랭킹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대라면 뭐 서울대 빠지고 못 빠지고 나서 예비번호가 몇 번까지 있느냐, 그리고 이전 연도에 몇 번까지 되었다 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전 한 3개년도, 그러니까 3년 정도의 경쟁률, 그 다음에 등급 컷, 그 다음에 또 등급 컷, 그 다음에 충원율까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등급 컷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죠. 또 하나는 이전 연도에 등급 컷이 없는 학교들, 예를 들어 뭐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이런 경우에는 없죠. 올해 처음 학생부 교과가 도입이 된 거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등급 컷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될 거냐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수능 최저의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고대의 경우에 수능 최저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 수능 최저가 고대와 조건이 같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는 또 교과 등급에서 그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중앙대는 수능 최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그 사이에 몇 등급 정도, 몇 등급이 좋으냐, 그러니까 몇 등급이 컷으로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또 다시 한번 그걸로만 갖고는 부족하고, 이번에는 그 대학의 그 과가 인기과냐, 예를 들면 이제 한양대라면 공대가 좀 세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등급도 많이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니까 결과적으로는 1년치 경쟁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년 경쟁률, 그 다음에 등급 컷, 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제 등급 컷이 몇 전대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예상이 가능하겠죠. 또 이제 약대의 경우라면 의대와 수의과, 또 수의과도 많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과 근저리에서 또는 바로 밑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있는 대학의 인기과에 그거에 근접하는 그 등급 컷 뭐 이런 거를 이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입시N이라고 하는 어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전처럼 3개년 경쟁률을 찾아보려면 머리 빠지죠. 또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학생 개인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개년 경쟁률, 3개년 등급 컷, 3개년 충원율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죠. 또 막상 이것은 사실은 입시 시즌에만 필요하고 또는 이제 나중에를 위해서 내가 예상을 해본다고 했을 때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옆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여기 입시N에 가보면 입시N은 지금 애플은 아직 그 결제 조건에 대한 승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지, 아직 그 애플 스토어에 없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그 구글 앱 스토어에는 이 입시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가면 맨 위에 보면 돋보기 같은 게 있어요. 돋보기를 눌러서 여기 보면 글뉴스, 입시N TV, 대학 학과가 있는데 학과를 클릭을 해서 학과를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넣으면 경영학과를 쳐서 들어가서 다시 지역으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에 뭐 서울이다, 뭐 부산이다, 뭐 경기도다, 뭐 인천이다 이러면 여기에 이제 경인 지역이면 어쨌든 여기에서 그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학과가 뭐 유사한 학과들 많으니까 꼭 경영학과라고 하면 경영학과만 치지 말고 경영학을 쳐서 그 전체적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대학에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들어가 보면 지금 얘기한 각 전형별로 교과 또 종합, 논술, 뭐 실기가 있다면 실기 또는 뭐 각종 뭐 고른기회니 뭐 여러 가지 그 사배자 그 전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제 쭉 옆으로 돌려다 보면 이제 등급 컷이나 좀 전에 얘기한 이제 그런 컷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작년 거 경쟁률이나 등급 컷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가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 다만 그 이전 연도 거를 봐도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커다랗게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등급 컷을 바라볼 때는 등급 컷이 이전과 같을 거냐 말 거냐는 새로운 조건이 생겼냐 안 생겼냐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충원율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학생부 그 대학마다 그 집어넣는 그러니까 원서를 넣는 학생들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충원율이 더 많이 회전될 수도 있고 새롭게 이제 그 들어온 교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정황의 사정을 살펴보는데 일단 이제 그 연대의 경우에는 그 서류 면접이 40%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동국대는 이제 서류가 40%가 포함되어 있고 이대의 경우에도 면접이 20%이고 이런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죠. 다만 이대는 이전 연도에도 똑같이 선발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이제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는 촘촘하게 학생들의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등급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연도에는 이대 급에 준하는 다른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짝
어떤 변수 요인이라면 그런 변수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도와 무슨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하거나 이전 연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등급이 작년도에 3.1등급이 합격한 대학에서 올해도 3.1등급이 합격할 거냐? 당연히 합격한다고 봐야죠. 특별히 그러니까 그것은 뭐 나중 돼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0.0, 3.09가 합격을 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작년에 3.1등급이었다면 올해도 3.1등급에 이제 합격선이 나와 있는 거죠. 다만 같은 대학에서 또다시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이 있는데 그것은 또 보니까 그 4.0등급이더라고요. 이제 이럴 경우에 그럼 4.0등급 쪽에 지원하면 내가 안전하게 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물론 가능성이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한다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실력, 예를 들어 면접에서도 나는 충분하게 나의 주장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제3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면접도 사실은 대학에서 이미 공개가 돼서 다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략 이런 범주 안에서 낼 것이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내가 제3자에게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면접 전형에 넣어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에서 뭐 역전이 일어나는 비율이 뭐 한 20-30% 정도로 많은 대학들이 한 20-30%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말 1등급 면접 전형에서 1등급의 학생이 1.6, 7등급에 들어가는 학생이 내가 2.6등급이어서 합격이 되느냐,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다만 매우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있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뭐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대략 그 대학의 레벨이나 급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측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급들은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물론 입시 정보를 충분히 평소에 얻는 사람의 어떤 감각이라면 뭐 특별한 게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그 학생들의 그 밑에 교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는데, 그 등급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합격선을 올릴 것이냐는 아까처럼 그 조건을 찾아봐라. 그 조건 중에 또 다른 조건도 하나가 또 우리 학생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도 또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 학생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그것은 늘상 얘기하듯이 이제 서류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입시 예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 플러스 요거가 뭐 일주일간은 일단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마 교과 등급커 이것은 제가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활용해서 교과 등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충원률에 대한 체크, 또 경쟁률에 대한 체크, 이런 거를 좀, 그리고 이제 거의가 아니라 뭐 모든 전형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학과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검색을 해서 합격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는 합격률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한 거죠. 물론 제가 입시엔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교과 등급 컷만 보라고 해서 올려놓은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더 줘야만 이 학생들이 더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갔어도 마찬가지고 졸업하고 나서도 이 학생이 온전하게 자기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배경 지식을 통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어야 면접을 잘 보든, 아니면 또 다른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혹시 직장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 그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다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똑똑한 경우가 많죠. 그것은 결국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배경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죠. 많은 지문들을 통해서 영어 지문이든 국어 지문이든 사회 지문이든 여러 지문들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더 똘똘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상위권 대학의 아이들, 뭐 서연고,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이제 졸업한 학생들을 꼭 뭐 저희 직원으로도 써보고 또는 내 친구들 이렇게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감안해 보면 결과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더라. 아이들의 똘똘함 정도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더 많은 확장적 사고, 확산적 사고, 확장적 사고나 확산적 사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학생. 이제 그러려니까 역시 이제 종합적 사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종합적 사고력이요.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창의력이 있게 하려면 결국은 다양한 어떤 경험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창체 활동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창체 활동이 있는 것이고 글로 읽어서 글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 경험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이 바로 입시엔에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입시엔 광고 아닌 광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입시엔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또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예상 등급 것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길어져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입 성공적인 대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계시다면 구글 스토어에 가셔서 입시엔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떤 정보를 또 뭐 발표에 대한 정보 뭐 별의별 정보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또는 강의하면서 또는 뭐 이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던 많은 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압축된 그런 거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면 뭐 대학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미래에서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거만 먼저 나와서 그 입시엔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초, 중, 고, 대학 그러니까 대학생들 것까지를 감안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프로젝트 그런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더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제 보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